오늘은 빅데이터로 증명된 최적의 노후 대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셨는데요. 그중에 시를 쓰는 것은 정신의 노후 대책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고 내 손으로 스스로를 가꾸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대비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빅데이터로 검증된 노후 대비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 훨씬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도 몇십 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결과가 빅데이터로 드러났습니다. 50대 중후반쯤 은퇴하면 이후로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은퇴 이전에 짜던 계획과 막상 퇴직 후 마주하는 현실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가 송길령님께서는 은퇴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통찰을 주셨습니다. 현재 남은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청자께서는 70대의 시골로 내려가 농사도 짓고 시를 쓰면서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몰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은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그분께서는 독서 모임과 시 창작 토론에 참여하면서 점심 한 끼, 차 한 잔의 새로운 행복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하지 않은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본인은 깊은 만족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미 댓글을 통해 자식 생각, 친구 생각도 잊고 살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무엇, 그 시간이 내 노후의 행복함을 만든다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이미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떠올라야 할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까지 오면서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사시느라 정작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아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보면요. 정년이나 은퇴를 하고 난 뒤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지내다 보면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 보니 활기를 잃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본진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를 바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현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공자는 42불혹, 52 이천명, 62 이순이라고 하여 각 나이대마다 깨달음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덕을 실천하는 길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이웃들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안에 소소한 웃음과 만족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본진을 찾으면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 봐도 주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즐거운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방송인 분들 중에서도 나이를 훌쩍 넘기셨는데도 멋지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재 선생님은 아흔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연기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남은희 선생님 또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시면서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이 두 분에게서는 멋있게 나이 든 게 아니라 원래 멋있는 사람이 나이가 든 것이다 라는 말이 아주 잘 들어맞는 듯합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경제적 요인이 노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재정적 기반이 안정적일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꼭 돈이 많지 않아도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사례가 정말 다양하게 발견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시쓰기나 독서, 텃밭 가꾸기,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짧게 다니는 여행 등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해 지자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도 문학 강좌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즉, 의지만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노후 대비 중 하나는 거주 환경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어디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의료시설이 가까운 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받는데 이점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공기 좋고 텃밭을 일굴 수 있는 전원생활도 매력적이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중요한 점은 의료적 편의, 문화생활, 교통 접근성,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택권. 이 네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는 곳에 정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댓글을 통해서도 전원 생활이 좋은지, 도시의 편의시설을 누리는 게 좋은지 의견이 갈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나 자신의 취향과 건강 상태, 활동 반경, 자원 등이 맞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그림을 배우거나 독서회를 꾸린다는 분도 계셨고, 도시에서 문화센터와 복지관을 활발히 드나들며 음악과 미술, 스포츠까지 폭넓게 즐기는 분도 계셨습니다.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책 모임, 시 낭독 모임, 음악 감상 모임 등 무료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낯가림이 있더라도 한번 발걸음을 내디디면 생각보다 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노후 대비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50대나 60대 이후가 되면 자녀나 가족, 직장 생활에 얽매여 살았던 시간이 끝나고 오롯이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이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은 노후가 행복하고, 이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낸 사람들은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가 너무 길어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남이 보면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흥미를 느끼면 그냥 해본다고 하시는데, 후자의 경우가 확실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거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빅데이터 연구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지나치게 얽혀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잦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자주 소통하는 가정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며 지낸다는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봐 주면서도 부모도 독립된 생활을 하며 즐거움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에게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평생 자녀 뒷바라지만 해온 부모님들이 막상 노년이 되면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허탈감을 느끼곤 하시는데요. 스스로 취미나 배움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역시 많은 분들이 겪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분들은 흔히 남들과 비교가 습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남들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철학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타인의 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 악기를 배우면서 삑사리가 나거나 그림을 그리다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뭐라 할까 싶어 시작조차 못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 노후 대비 중 하나는 부끄러워도 시도해보는 용기인 것이지요. 댓글 중에는 버스 타고 멀리 있는 바이올린 학원에 다니면서 얻게 된 성취감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기쁨으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생겨서 주변 인간관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빅데이터에서도 악기, 운동, 글쓰기 등 혼자서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함께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는 분들이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함께할 사람을 찾기 전에도 이미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은퇴 후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과 부딪히고 대화하는 시간이 확보되었지만, 막상 그 관계가 끝나면 다시 맺을 만한 새로운 관계가 마땅치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복지관,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생각보다 훨씬 활발합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런 모임을 알고서 참여하는 분들과
전혀 모르는 분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지요. 여러 취미 동호회가 모두 나에게 맞을 순 없겠지만 하나라도 나와 딱 맞는 모임을 찾으면 외로움이 크게 해소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도 인생 후반부에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배워서 새로운 길을 연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 코미디언 가운데서는 노년의 요리 연구가로 전향한 분도 있었고, 배우 신구 선생님처럼 다양한 연극 무대에 늦게 입문하여 또 다른 도약을 한 분도 있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어르신 연기를 멋지게 해내는 동시에 늘 자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멋있는 사람이 그저 나이 들었을 뿐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또한 노년의 건강은 몸과 마음 두 측면에서 함께 보살펴야 한다는 점도 빅데이터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산책이나 근력 운동, 가벼운 등산 등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만 해도 뇌 건강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일기나 시 쓰기 혹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하루 사소해 보이는 감정이나 순간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 마음에 큰 위안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제게 오늘 감사를 몇 가지 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평소에 기록해 둡니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댓글에서 나왔는데, 이 방법이 불안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송길령 작가님의 말씀 중에 멈춰야 할 것은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넘어서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겁부터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늦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거기서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한 발짝 내딛겠다는 마음으로 새 학원을 찾아가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서고 혹은 지역 축제나 봉사활동을 찾아다니며 활기를 얻습니다. 그런 사소한 시도들이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바꿔놓는다는 것이 빅데이터로 확인됩니다. 또 어떤 신문 기사에 따르면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일수록 노년 치매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활자를 보며 머리를 쓰는 활동 자체가 두뇌의 노화를 더디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독서 모임이나 시쓰기,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글쓰기 모임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는 인간은 평생 학습의 존재다라고 강조한 이들도 많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은 언제나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고립입니다. 모임, 관계, 가족, 이웃 등 다양한 연결고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분들은 가족에게만 모든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손주나 자녀가 때때로 찾아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즐길 일을 찾고 함께할 사람을 찾아서 교류하고 혼자일 때도 외롭지 않은 몰입거리를 마련해 둡니다. 빅데이터 결과에서도 가족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갈등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SNS나 인터넷 활용 능력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연결되기 참 쉽습니다. 물론 과도한 SNS는 오히려 비교 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피로감을 줄 수도 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시골에 살면서도 도시의 공연이나 전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어볼 수 있고 관심 있는 모임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굳이 오프라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카페나 영상통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데이터 상으로도 디지털 접근성을 빠르게 습득하신 어르신들이 활동 범위가 넓고 즐거움을 찾을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세가 들어서 SNS를 끊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집중하려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올바른 활용 방법 중 하나입니다. SNS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집중하느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취향에 맞는 활동을 찾으면 SNS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SNS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건 아니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건강, 경제력, 가족, 취미, 인간관계.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얽혀 노후 삶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결국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택하고 어떤 활동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할지를 결정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언젠가 노년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일찍 이런 걸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과감히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댓글들에서 가슴을 울린 이야기 중 하나가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꼭 군중의 박수를 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70대에도 여든이 넘어서도 아니면 그 이상에도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고 연주하면서 충분히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다른 이들이 함께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누군가가 없어도 홀로 충만한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준비는 반드시 육체적 건강도 포함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운동 동호회를 만들어 함께 걷고 달리며 우애를 다지는 분들도 있고 시니어 전용 헬스 교실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근력을 키우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탁구나 배드민턴, 파크 골프 같은 종목을 즐기면서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혈관 질환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을 쓰면 마음까지도 맑아진다는 말,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노후 대비가 곧 자식에게 기대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과 부모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얽매여 책임감만 느끼다 보면 원망이 쌓이고 부모도 자식만 바라보면 소외감이 들기 쉽습니다. 건전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며 이는 철학적으로도 개인이 먼저 온전히 서야 공동체도 건강하다는 명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연예인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 송혜 선생님은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방송을 진행하실 만큼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늘 새로운 지역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는 것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곧 오래도록 마이크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이었다고도 하지요. 박정수 선생님 같은 분들도 연세가 꽤 있으시지만 계속 드라마 현장에서 활약하십니다.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느냐 묻지만 본인은 계속해서 무대에서 뭔가를 펼쳐 보이는 기쁨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작은 성공의 축적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성공 체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 쓰기라면 하루에 2줄만 써도 좋고 독서라면 하루에 5쪽만 읽어도 좋습니다. 운동이라면 집에서 2~3번 푸시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전으로 시작해서 나도 이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 더 큰 변화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빅데이터를 봐도 이런 작은 성취가 주는 자기 효능감이 인생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 나이 돼서 뭘 새삼스럽게 배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도 명필이 된 분도 있고 80이 넘어서도 악기를 시작해 동호회 연주회까지 참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년에 발레를 시작하신 분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엔 동작이 어색해 넘어지고 멍이 들고 허리와 무릎이 뻐근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다니다 보니 근력이 생겨 지금은 한결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자존감도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그 문턱이 주는 두려움을 넘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모임이나 세미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이나 작은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봉사,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 지원 활동 등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활력을 되찾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빅데이터에서도 봉사활동 참여 노인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노후 대비란 첫째로 경제적 기반, 둘째로 나를 즐겁게 만드는 취미나 활동, 셋째로 건강, 넷째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다섯째로 내가 사는 지역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꾸는 작업입니다. 이 요소들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분야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의외로 노후 생활이 즐겁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아무리 돈이 충분해도 외롭고 무기력하면 마음이 병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 논문에서도 행복한 노화의 핵심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율성은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결정권은 그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노후가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남이 내 길을 대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시도해보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것. 거기서 만족감이 피어난다는 것이지요. 물론 건강과 돈이 최우선 아니냐 하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건강과 돈만으로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저 하루하루가 흘러갈 뿐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작정 시골에 예쁜 집을 지었는데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이 극에 달해되려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병원을 자주 갈 수 있고 편의시설을 이용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노년이 무료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의 취향과 방향이 먼저 정해져야 그에 맞는 환경을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철학자가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처럼 오래 일하시거나 혹은 전원에 내려가 조용히 자연을 벗삼아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특정한 질문에 대한 통계치와 패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 결국 멈추지 않고 배우고 시도하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 가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는 결론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끝으로 댓글에 달린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멋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 것이다. 결국 노후는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찾아 마음껏 즐기고 가꾸는 사람이라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건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발전 시기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내가 나이 들어감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퇴나 노후 대비는 결국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첫째 건강, 둘째 경제력, 셋째 취미나 활동, 넷째 인간관계와 가족관계, 다섯째 거주 환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린다는 사실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것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보며 내 흥미를 찾는다면 그곳이 바로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줄 본진이 될 것입니다. 시쓰기가 정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무언가에 마음을 쏟는 이들은 생각보다 외로움이 덜하고 스스로 건강도 챙기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모두께서 댓글을 통해 보여주신 경험담이나 철학자와 작가님들의 통찰,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례가
다채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타인의 잣대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것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훗날 멋있게 나이가 든 내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증명된 최적의 노후 대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한 여정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와 의견 나누면서 더 풍성한 시간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